오늘은 건축계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표절 12건, 결과적으로 표절 건축물을 법원에서 철거 명령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표절이다 하고 끝날 때보다 철거 명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뭐 한번 표절했다가 걸리면 뭐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약간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사실 어쩌다가 비슷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고난이도의 설계였기 때문에, 고난이도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설계할 때 빌라 설계합니다 하면은 그냥 딱 그냥 정해진 그냥 뭐 박스의 형태, 밑에 필로티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 빌라랑 저 빌라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유형적으로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곽기수 소장님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만 맞게 설계가 된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떤 특정 뷰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딱 가가지고 어디서는 딱 바다를 바라보게 돼 있고, 맨 마지막 옥상에서의 이제 어떤 그 뷰가 막 펼쳐지는 어떤 그 시퀀스가 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의미가 있는 설계인 거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곽기수 소장님이 많이 쓰시는데, 이제 이 레벨에 있다가 이제 이 레벨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티피컬한 설계라고 하면 그냥 뭐 계단 띠띠딕 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이런 건데, 그 설계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단을 올라간다 개념보다는 공간 타고 올라가면은 다른 레벨에 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의 계단이자 사람들이 앉아서 뭐 커피 마시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곽기수 소장님만 하는 거냐, 그러진 않죠. 해외에서도 많이 쓰고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언어 자체가 지금 이 카페에서 처음 보이는 거다 그건 아니지만, 원 설계자인 곽기수 소장님은 공간적인 흐름들을 사이트에 맞게 다 구성을 해가지고 본인의 언어로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기 성수동 어디에다가 놓으면 그만큼 좋은 건물이냐,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박스 해가지고 올려서 유형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설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 카페를 가보진 못했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딱 보기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이제 그 공간 구성이나 동선이나 이런 거를 카피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 의도가 굉장히 너무 계획적이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5개를 한꺼번에 던졌어요. 뭐 PD님이 던졌는데 주사위 하나는 1이 나오고 나머지는 6이 나왔어요. 근데 나도 했는데 정말 우연찮게 나도 하나는 1이 나오고 나머지는 6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곽기수 소장님이 주사위 뭐 5개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던졌는데 이게 쌓아졌다,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건 우연히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도 던져봤더니 이게 이렇게 쌓아졌는데 어쩔 거냐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인인 판사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표절임을 판결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철거까지 가느냐 아니냐, 요 부분이 이제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을 텐데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모든 건축가가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가들은 창작의 영역, 창의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축가의 영역이 있겠지만, 일부 건축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베껴서라도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부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번에 걸린 것 같고, 근데 단순히 이번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번의 마일스톤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제1동포 건축가죠, 그 이타미준 선생님, 그분이 경주에다가 그 설계안을 이제 내신 게 있는데 나중에 그걸 베껴가지고 이제 실제 지은 적도 있어요. 최근에도 왜 그 건축계에서 좀 난리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서울링이라고 해가지고 막 한강에 막 이렇게 링 한다고 막 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거의 한 20년 전에 있었던 천년의 문 카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지어지진 않았죠. 아직 안 지어진 상황에서 표절 시비를 가리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 도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규모 정도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철거비도 꽤 들어요. 그 얼마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몇 천만 원대는 아니에요. 몇 천만 원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억대죠. 억대라고요?
가서 부시는 비용보다는 그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꽤 크거든요. 생각보다는 꽤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번 카페 같은 경우도 원 설계하신 곽기수 소장님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잘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카피했던 건축주 분께서 이분한테 설계 의뢰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어떤 창의적인 걸 원하면 정말 창의적인 사람한테 가서 설계를 맡기는 게 더 득이 되는 부분 같거든요. 베낀다는 얘기는 자기 건물 자체를 그냥 싸구려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냥 이류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성숙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사회가 퀄러티라 그러죠. 질적인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양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개발 위주의 사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질보다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주택 수가 몇 개고 GDP는 얼마고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회가 있죠. 아마 우리나라 사회도 그동안은 양적인 성장과 양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건축을 바라보는 입장도 이게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 얼마야, 건축 비용 얼마야, 설계비 얼마야, 그냥 그렇게만 이제 양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질을 논하기가 참 애매해지는 거죠. 우리가 질적 성장이나 퀄러티를 좋게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거를 아까워하는 사회죠,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표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직까지도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문제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단순히 어떤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작물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이제 느끼겠죠. 왜 옛날에는 되게 만연했던 것 같아요. 음악 불법적으로 다운받고 막 영화 불법적으로 다운받고 분명히 그런 게 존재했던 시대도 있는데 지금은 보면 물론 플랫폼들이 좋아져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떳떳하게 말 못하잖아요. 적어도 그만큼 사회가 성숙해진 것 같거든요. 건축도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딱 하나 해서 거기에 맞는 하나 짓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맞춤 정장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비용도 지불하고 그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이제 생겨나겠죠. 예. 이슈가 됐으니까 한번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철거 명령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센데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많은 건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미래의 건축주가 되실 분들도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창작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기는 편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는 활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양적인 어떤 건설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옛날에 진짜 서태지가 은퇴할 때 창작의 고통을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비슷한 창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